서울 한복판, 불빛이 하늘을 찌르는 백화점 앞입니다.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들썩입니다. 번쩍이는 간판 아래 고급 외제차들이 줄을 잇고 값비싼 옷을 입은 손님들이 유리문을 드나듭니다. 이곳은 욕망이 춤추는 무대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빛나는 세계지만 모두에게 열린 곳은 아닙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 소리가 날카롭게 메아리칩니다. 그 소리 사이로 아주 작지만 묘한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백화점 입구 한쪽, 어두운 그림자 속에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웅크리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낡아빠진 비닐봉지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소중한 것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할머니의 얇은 외투를 파고듭니다. 그 모습은 이 화려한 백화점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계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습니다. 백화점 직원 몇 명이 입구 근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눈초리는 날카롭습니다. 한 직원이 턱짓으로 할머니를 가리키며 동료에게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짜증과 거북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시선들을 아시는 듯 몸을 더 작게 웅크리십니다. 손에 쥔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립니다. 그 손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주름진 피부,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그리고 어딘가 단단한 힘이 느껴지는 움직임입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할머니가 이 추운 밤, 이곳에서 이렇게 버티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화점 안은 또 다른 세상입니다. 찬란한 조명이 진열대를 비춥니다. 명품 가방, 반짝이는 보석, 고급 향수가 손님들의 눈을 유혹합니다. 한쪽에서는 젊은 여성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발라보며 웃음을 짓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중년 남성이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값비싼 시계를 만지작거립니다. 모두가 이곳에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더 나은 자신, 더 빛나는 삶을 위한 무언가를 말입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계신 바깥은 다릅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와 무심한 발걸음만이 할머니를 둘러쌉니다. 할머니는 가끔 고개를 들어 백화점 안을 바라보십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갑니다. 그리움일까요? 원망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요? 시간이 흐릅니다. 백화점 문이 열릴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잠깐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살짝 몸을 움직이십니다. 그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느끼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곧 다시 추위 속으로 돌아옵니다. 한 직원이 입구 쪽으로 걸어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잠시 멈춥니다. 다른 직원들도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 대신 불편함이 가득합니다. 할머니는 그 그림자 속에서 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비닐봉지를 놓지 않습니다. 마치 그 안에 자신의 전부를 담아 지키려는 듯합니다. 거리에는 바람이 더 거세게 붑니다. 백화점 간판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쁩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작은 구석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할머니와 직원 사이에 무언가가 흐릅니다. 직원이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할머니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비닐봉지를 더 꼭 끌어안으십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묘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곧다시 말을 잇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을 뚫고 날카롭게 들립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드십니다. 그 눈이 직원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합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약함도 없습니다. 대신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일 수도, 슬픔일 수도, 혹은 전혀 다른 어떤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직원은 그 눈빛에 잠시 주춤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단호해집니다. 그의 손짓이 할머니를 가리킵니다. 다른 직원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둘러쌉니다. 백화점 앞, 이 작은 공간에서 무언가가 터지려 합니다. 할머니의 침묵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직원들의 행동은 어떤 파문을 일으킬까요? 이 밤이 끝나기 전에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할머니께 다시 말을 건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비닐봉지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고개를 살짝 숙이십니다. 그 모습은 마치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나무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뿌리 깊은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다른 직원들이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둘러싸며 점점 더 강하게 압박합니다. 한 직원이 손을 뻗어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합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 눈빛은 날카롭고 강렬합니다. 직원의 손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주변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바람 소리만이 거리를 메웁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당황한 기색이 스쳐갑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한 명이 다시 입을 엽니다. 할머니, 제발 가세요. 여기 계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비닐봉지를 쥔 손만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침묵은 직원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듭니다. 한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입니다. 그냥 경찰 부를까? 이렇게 시간 끌다간 우리만 욕먹어.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합니다. 그저 백화점의 화려한 이미지를 해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이때 백화점 안에서 한 손님이 밖으로 나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중년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직원들과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도대체 뭐예요? 이게 백화점 앞에서 이런 꼴을 봐야 하나요? 그녀의 말에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한 직원이 황급히 다가가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여성은 코웃음을 치며 가방을 고쳐 메고 멀어집니다. 그 짧은 순간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십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갑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이십니다. 직원들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행동에 나섭니다. 한 직원이 할머니의 팔을 잡습니다. 할머니, 더 이상 말씀드리기 전에 가세요.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지만 단호합니다. 할머니는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손을 뿌리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서십니다. 그 동작은 느리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할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멈칫합니다. 하지만 곧 한 명이 할머니를 입구에서 멀리 떼어놓으려 합니다.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한 손으로 꼭 쥔 채 다른 손으로 벽을 짚으며 걸음을 옮기십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곳에서 쫓겨나는 마지막 순간을 버티려는 듯합니다. 거리로 나온 할머니는 백화점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십니다. 직원들은 안도한 듯 서로를 쳐다보며 숨을 내쉽니다. 한 명이 농담처럼 말합니다. 이제야 좀 깨끗해졌네. 다른 직원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릅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듯 잠시 멈추십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비닐봉지를 가슴에 더 꼭 끌어안으십니다. 그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할머니가 이곳에 왜 왔는지, 왜 이렇게 버텼는지, 그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백화점 안에서는 여전히 화려한 일상이 이어집니다. 직원들은 다시 손님들을 맞이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방금 전의 일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거리 한쪽에 서 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백화점을 한 번 더 바라보십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람이 할머니의 얇은 외투를 흔듭니다. 거리의 불빛이 할머니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할머니의 과거를 비추는 듯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릅니다. 백화점은 문을 닫을 준비를 합니다. 직원들은 하루의 매출을 정리하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방금 전의 일을 다시 떠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거리 한쪽에 계십니다. 이제는 백화점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 가로등 불빛 아래에 서 계십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비닐봉지를 놓지 않습니다. 그 봉지 안에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할머니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 비밀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할머니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중년의 남성으로 고급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초조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멈춰 섭니다. 그의 눈이 커집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남성은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할머니는 한 발짝 물러서십니다. 비닐봉지를 더 세게 쥐십니다. 남성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갑니다. 그는 다시 입을 엽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간절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화점 직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왔다가 이 모습을 봅니다. 그의 얼굴에 호기심이 떠오릅니다. 그는 동료에게 손짓하며 속삭입니다. 저기 저거 봐 뭐야. 저거. 동료가 고개를 내밉니다. 그들은 할머니와 남성을 바라보며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들리지 않습니다. 할머니와 남성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릅니다. 남성은 다시 한 발짝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시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십니다. 남성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어두운 거리로 사라지십니다. 남성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풀기를 반복합니다. 백화점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뭐야, 드라마 찍나? 한 명이 농담을 던집니다. 그들은 다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방금 전에 그 짧은 순간이 그들의 삶을 뒤바꿀 어떤 시작이었는지 말입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거리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백화점의 불빛이 하나둘 꺼집니다. 직원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퇴근 준비를 합니다. 그들 중 누구도 내일 아침 자신들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될지 상상하지 못합니다. 할머니의 비닐봉지, 그 안의 비밀, 그리고 방금 전 만난 남성의 정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서로 얽히며
곧 놀라운 진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깜빡입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세게 붑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은 평소처럼 문을 엽니다. 직원들은 전날의 소란을 잊은 듯 다시 화려한 진열대 사이를 오갑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미소는 어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안의 공기는 어쩐지 미묘하게 달라 보입니다. 직원들 사이에 작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젯밤 할머니를 쫓아낸 일이 관리자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직원이 커피를 마시며 동료에게 속삭입니다. 그 할머니, 그냥 노숙자 아니었나? 왜 관리자들이 난리야? 동료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합니다. 모르지. 근데 좀 찝찝하다. 그 할머니 눈빛, 잊히지가 않아. 그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어젯밤의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눈빛, 비닐봉지를 쥔 떨리는 손. 그 기억은 묘하게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때 백화점 매니저가 직원 휴게실로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짧게 말합니다. 오늘 오후 본사에서 사람이 온다. 어제 일 때문에 조사할 거다. 직원들의 얼굴이 순간 굳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제 일이라뇨? 그 할머니 건 말입니까? 매니저는 대답 대신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봅니다. 너희 중에 어제 입구에서 일 처리한 사람들 따로 준비해라. 그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퍼집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할머니를 쫓아낸 일이 이렇게 큰 문제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백화점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아파트 단지. 좁고 어두운 복도 끝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가 홀로 앉아 계십니다. 방 안은 단출합니다. 오래된 나무 탁자, 낡은 이불, 그리고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 몇 장이 전부입니다. 할머니는 어젯밤 쥐고 있던 비닐봉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봉지를 조심스럽게 엽니다.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와 작은 금속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종이를 펼치십니다. 그것은 오래된 계약서입니다. 잉크가 바랜 글씨 사이로 백화점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단단한 결심이 스쳐갑니다. 금속 상자를 열자 안에는 반짝이는 열쇠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열쇠는 평범해 보이지만 어딘가 특별한 물건임을 암시합니다. 할머니는 열쇠를 손에 쥐시고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멀리 백화점의 높은 빌딩이 보입니다. 그 건물은 이 도시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곳은 할머니의 과거,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할머니는 열쇠를 다시 상자에 넣으시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낡은 외투를 걸치시고 비닐봉지를 다시 챙기십니다. 할머니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 준비해온 어떤 순간을 향해 나아가는 듯합니다. 같은 시각, 백화점에서는 본사에서 온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듭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백화점의 오너 가문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들을 보며 긴장합니다. 특히 어젯밤 할머니를 쫓아낸 직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들은 매니저의 호출을 받아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본사에서 온 남성이 서류를 펼치며 말합니다. 어젯밤 백화점 입구에서 노인을 쫓아낸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 관련된 모든 직원은 사실을 그대로 말하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입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힐끗 쳐다보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그냥 노숙자 같아 보이는 분이 입구에 계속 계셔서 손님들이 불편해할까 봐 내보낸 겁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본사 남성은 대답 대신 서류를 넘깁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그 노인이 누군지 아는가? 그 질문에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그저 거리의 노인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다음 말이 그들의 숨을 멎게 만듭니다. 그분은 이 백화점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너희가 쫓아낸 건 단순한 노인이 아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합니다. 한 직원이 더듬거리며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남성은 대답 대신 서류를 탁 덮습니다. 곧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생각해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갑니다. 직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할머니의 눈빛, 비닐봉지, 그리고 그들이 무심코 던진 말들.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한편 할머니는 낡은 아파트에서 나와 다시 백화점으로 향하십니다. 이번에는 비닐봉지뿐 아니라 작은 가방을 하나 더 들고 계십니다. 그 가방은 오래된 가죽으로 만들어졌지만 어딘가 품격이 느껴집니다. 할머니의 걸음은 어제보다 단단합니다. 거리의 사람들 사이를 뚫고 할머니는 백화점에 점점 가까워지십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기다려온 순간을 마주하러 가는 전사와도 같습니다. 백화점의 유리문이 멀리서 반짝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서시고 깊은 숨을 내쉬십니다. 그 숨소리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어떤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백화점 안에서는 본사 사람들의 조사가 계속됩니다. 그들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어젯밤의 사건을 하나하나 재구성합니다. 영상 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비닐봉지를 쥔 손, 직원들의 손짓, 그리고 할머니가 쫓겨나듯 거리로 사라지는 모습. 한 직원이 영상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그냥 평범한 노인 같았는데,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나지 않습니다. 본사 남성이 영상을 멈추고 할머니의 얼굴을 확대합니다.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어딘가 익숙한 기운이 있습니다. 남성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분은 이 백화점의 창립과 관련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비닐봉지 안에는 너희가 상상도 못할 물건이 들어있다. 직원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그저 거리의 노인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본사 남성의 말은 그들의 생각을 산산이 부숩니다. 그는 서류에서 한 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 백화점의 초창기 모습이 보입니다. 직원들은 그 사진을 보고 숨을 멈춥니다. 그 여성의 눈빛, 그 표정은 어젯밤의 할머니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가 누굽니까? 남성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곧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백화점 밖, 할머니는 이제 입구에 다다르십니다. 직원들은 아직 할머니의 도착을 모릅니다. 하지만 곧 이곳은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할머니의 손에 쥔 비닐봉지, 그 안의 열쇠, 그리고 할머니가 간직한 비밀은 모든 것을 뒤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백화점의 유리문이 반짝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할머니가 백화점 유리문 앞에 서십니다. 그 모습은 어젯밤과는 사뭇 다릅니다.
허름한 외투는 여전하지만 어깨는 꼿꼿하고 눈빛은 단단합니다.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와 함께 오래된 가죽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백화점 입구를 지키던 직원이 할머니를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며 동료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또 저 할머니야.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간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직원들이 당황하며 다가가려 하지만 할머니의 기세에 잠시 주춤합니다. 그 순간 백화점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집니다. 할머니는 로비 한가운데 멈춰 서십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할머니의 존재는 이질적입니다. 손님들이 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립니다.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할머니, 여기는 고객님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나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십니다. 그 눈빛은 어젯밤보다 더 강렬합니다. 나는 여기 올 자격이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주변 직원들이 몰려들며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이때 본사에서 온 남성이 로비로 내려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춥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스쳐갑니다. 그는 직원들을 제지하며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김 여사님, 여기 계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공손합니다. 직원들은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김 여사님,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혼란에 빠집니다. 할머니는 남성을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오랜만이다. 그 짧은 대화는 로비를 더 깊은 침묵으로 몰아넣습니다. 손님들조차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남성은 할머니를 백화점 내 VIP룸으로 안내합니다. 직원들은 그 뒤를 따라가며 수군거립니다. 김 여사, 대체 누구야? 저 할머니가 VIP라고. 그들의 목소리는 불안과 호기심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VIP룸 안,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시고 비닐봉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남성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사님, 어제 일은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직원들이 실수를,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추십니다. 실수가 아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몰랐을 뿐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엽니다. 안에서 낡은 계약서와 금속 상자가 나옵니다. 할머니는 계약서를 남성에게 건네십니다. 이걸 읽어보라. 남성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칩니다. 그의 눈이 커집니다. 계약서에는 이 백화점의 초창기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할머니의 이름이 선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김술래. 남성은 숨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여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이 백화점은 내 남편과 내가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모든 걸 바꿨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수십 년 전 젊은 부부였던 할머니와 남편은 이 백화점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점점 큰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배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이 그들을 속이고 결국 백화점의 소유권을 빼앗았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홀로 남아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설립 당시의 원본 계약서, 그리고 그 소유권을 증명할 열쇠.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비닐봉지에 담아 지켜온 것입니다. 남성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을 잃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다시 읽고 금속 상자를 바라봅니다. 그럼 이 열쇠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이 백화점의 금고를 여는 열쇠다. 그 안에는 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 있다. 남성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오래된 열쇠와 함께 작은 메모가 들어 있습니다. 메모에는 할머니의 남편이 쓴 글이 적혀 있습니다. 술래, 우리가 잃은 것은 되찾을 수 있다. 이 열쇠를 지켜라. 남성은 그 글을 읽고 눈시울을 부립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여사님, 이건 저희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VIP 룸 밖에서는 직원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한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입니다. 저 할머니, 그냥 노인이 아니었나 봐. 우리 큰일 난 거 아냐? 동료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은 어젯밤의 자신의 행동을 떠올립니다. 할머니를 쫓아내며 던진 말들, 그 무심한 손짓들,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들의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할머니는 VIP 룸에서 나와 다시 로비로 나오십니다. 남성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는 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선언합니다. 오늘부로 어제 사건에 관련된 직원들은 모두 해고다. 그 말에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 저희가요? 저희는 그저. 하지만 남성은 그의 말을 자릅니다. 너희는 이 백화점의 역사를 모욕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대신 로비 한가운데 서서 백화점을 둘러보십니다. 그 눈빛에는 세월의 아픔과 함께 승리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백화점 안은 다시 소란스러워집니다. 손님들이 이 장면을 보며 수군거립니다. 직원들은 해고 통보를 받고 하나둘 짐을 챙깁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챙기시고 가죽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십니다. 남성이 할머니를 따라가며 말합니다. 여사님, 이제 이 백화점은 원래 주인께 돌아갈 겁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 미소는 담담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백화점을 나서십니다. 거리의 바람은 이제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봄바람처럼 느껴집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십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싸움이 끝났음을 알리는 눈물입니다. 백화점의 간판이 멀리서 반짝입니다. 그 빛은 이제 할머니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비밀, 그리고 이 백화점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해고된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나가는 모습이 로비를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분노와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누구도 감히 목소리를 높이지 못합니다. 한 직원이 툭 내뱉습니다. 도대체 저 할머니가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그의 말은 끝나지 못하고 허공에 묻힙니다. 남은 직원들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 역시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백화점 안은 화려한 조명과 상품들로 여전히 빛나지만 그 빛 아래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습니다. 할머니, 김술래 여사는 백화점을 떠난 뒤 낡은 아파트로 돌아오십니다. 작은 방 안, 할머니는 가죽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비닐봉지는 이제 옆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 계약서와 열쇠는 이미 백화점 본사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가죽 가방 안에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열고 낡은 일기장을 꺼내십니다. 그 일기장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물건입니다. 표지는 닳아있고 페이지들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치십니다. 첫 페이지에는 남편의 필체로 쓰인 글이 있습니다. 순례, 우리가 함께 만든 이곳은 영원히 우리 것이다. 그 글을 읽으며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일기장에는 백화점을 세우던 시절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젊은 부부였던 할머니와 남편은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점점 더 큰 무대를 꿈꿨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순례야, 우리는 이곳을 사람들의 꿈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 거야. 그 꿈은 현실이 되었지만 곧 배신으로 얼룩졌습니다. 일기장은 그 배신의 순간도 담고 있습니다. 남편의 파트너였던 사람이 계약을 조작하고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좌절 속에서 병들었고 결국 할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남긴 계약서와 열쇠를 지키며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으시고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멀리 백화점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곳은 이제 할머니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찬장으로 걸어가십니다. 찬장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남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백화점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때의 백화점은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어루만지시며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 미소에는 그리움과 함께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백화점에서는 본사 사람들이 금고를 엽니다. 할머니가 건넨 열쇠는 백화점 지하에 숨겨진 오래된 금고를 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남편이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금고에는 백화점의 원래 설계도, 초기 투자자 명단, 그리고 남편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우리의 꿈이다. 하지만 그 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이곳에 설 자격이 없다. 본사 남성은 편지를 읽고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가 몰랐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금고에서 나온 자료들은 백화점의 역사를 뒤바꿉니다. 원래 소유권이 할머니와 남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본사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백화점의 소유권을 돌려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납니다. 어젯밤 할머니를 만난 중년 남성, 그가 바로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백화점을 빼앗은 배신자의 아들과 결혼하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백화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를 보고도 차마 다가가지 못했던 그는 이제 후회로 가득합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아들이 백화점 근처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를 미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백화점을 되찾는 일을 먼저 마무리하고 싶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십니다.
너는 내 길을 갔고 나는 내 길을 지켰다. 하지만 이 백화점은 우리 모두의 꿈이었다. 편지는 간단하지만 깊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봉투에 넣으시고 아들에게 보낼 준비를 하십니다. 백화점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본사는 할머니의 이름을 딴 기념 전시를 준비합니다. 백화점 로비에는 할머니와 남편의 사진이 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짧은 글고와 함께 소개됩니다. 손님들은 그 이야기를 읽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 손님이 직원에게 묻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저 할머니가 이 백화점을 세웠다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에 손님은 감탄하며 사진을 바라봅니다. 백화점은 이제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꿈과 희생이 담긴 장소로 다시 태어납니다. 할머니는 백화점으로 다시 초대받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행사의 주인공으로 서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흔드십니다. 나는 그저 내 남편의 약속을 지켰을 뿐이다. 할머니는 행사 대신 백화점의 옥상 정원을 찾으십니다. 그곳은 남편과 함께 처음 백화점을 구상하던 때 자주 오르던 곳입니다. 할머니는 정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듯합니다. 순례야, 우리는 해냈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 미소는 세월의 모든 아픔을 녹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편지를 받고 백화점으로 찾아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로비에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할머니가 보낸 편지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백화점의 유리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십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칩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십니다. 이제야 왔구나. 그 말은 단순하지만 오랜 세월의 간극을 메우는 힘이 있습니다. 이 순간 백화점은 그들의 재회를 조용히 지켜봅니다. 백화점 로비 한가운데 할머니 김술래 여사와 아들이 마주 서 있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할머니가 보낸 편지가 쥐어져 있고 그의 눈에는 후회와 간절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그 눈빛에는 세월의 아픔과 함께 용서의 온기가 스며 있습니다. 이제야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의 어깨가 떨립니다. 백화점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입니다. 손님들과 직원들이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숨을 죽입니다. 이 순간 이곳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얽힌 가족의 재회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무대입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아들은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 손은 주름지고 거칠지만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너도 힘들었을 것이다. 할머니의 말은 짧지만 무겁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 미소는 아픔을 딛고 피어난 평온함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끌어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이십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본사 남성이 로비로 내려옵니다. 그는 할머니와 아들의 재회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손짓하며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이 백화점의 진짜 주인이 돌아오셨다.
그의 말에 직원들은 숙연해집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합니다. 어젯밤 그들이 무심코 쫓아낸 노인은 이 백화점을 세운 창립자였습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곳의 역사를 모욕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을 벌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존재로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백화점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은 남편과 함께 꿈을 키우던 시절 자주 찾았던 장소입니다. 정원에는 작은 나무들과 벤치가 놓여 있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으시고 아들은 그 옆에 조용히 앉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문을 여십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이곳에서 많은 꿈을 꾸었다. 이 백화점이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이 모이는 곳이 되길 바랐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듣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결심이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가죽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 아들에게 건네십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것이다.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만들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아들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첫 페이지의 글귀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순례, 우리가 함께 만든 이곳은 영원히 우리 것이다. 아들은 그 글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 백화점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것이면 됐다. 그 짧은 대화는 그들의 오랜 단절을 완전히 메웁니다. 백화점 아래층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본사는 할머니의 뜻을 받아 백화점을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할머니의 제안으로 백화점 한쪽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교육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곳에서는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우고 노인들이 취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공간을 희망의 정원이라 이름 짓습니다. 이 백화점은 돈만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다. 할머니의 말은 본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즉시 움직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백화점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로비에는 할머니와 남편의 사진이 영구히 걸립니다. 그 옆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짧은 글고로 적혀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한 부부의 꿈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희생과 사랑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한다. 손님들은 그 글을 읽으며 감동을 받습니다. 한 손님이 직원에게 묻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인가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그리고 그 주인공께서는 지금도 이곳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말에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백화점을 둘러봅니다. 이곳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할머니는 백화점 운영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십니다. 낡은 아파트방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사십니다. 하지만 그 방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아들이 자주 찾아오고 손님으로 만난 지역 주민들이 가끔 편지를 보내옵니다. 한 통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 여사님, 당신의 이야기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 미소는 세월의 모든 고난을 초월한 평화로움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백화점의 옥상 정원을 다시 찾으십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들과 함께입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이곳을 사랑했지. 그는 늘 말했다.
이 백화점은 우리의 심장이 될 거라고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합니다. 이제 이곳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제 심장이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십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백화점의 불빛이 그들을 감쌉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 지하 금고에서 또 다른 유물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남편이 남긴 두 번째 편지입니다. 편지는 할머니와 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술래, 그리고 우리 아들아.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이 백화점을 지켜줄 것을 믿는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곳의 진짜 가치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편지를 읽은 아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이 백화점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어야 합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렇다. 그게 우리가 이곳을 만든 이유였다. 백화점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합니다. 희망의 정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는 가끔 그곳을 방문하십니다. 젊은이들이 웃으며 배우는 모습을, 노인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시며 할머니는 남편의 꿈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한 번은 한 주민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여사님, 이곳 덕분에 제가 새 삶을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으십니다. 그것이면 됐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백화점에 자주 나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백화점의 역사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이어 백화점을 사람들의 꿈이 모이는 곳으로 만듭니다. 어느 날 백화점 로비에 새로운 조형물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할머니와 남편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상입니다. 조각상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술래와 그 남편에게 이 백화점은 당신들의 사랑으로 세워졌다. 손님들은 그 조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이 도시를 넘어 더 멀리 퍼져갑니다. 할머니는 낡은 아파트방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십니다. 아들이 그 곁을 지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으시고 말하십니다. 이제 됐다. 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 말과 함께 할머니는 눈을 감으십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오열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과 꿈이 그의 가슴을 채웁니다. 백화점의 불빛은 그날 밤 유난히 밝게 빛납니다. 마치 할머니의 마지막 여정을 축복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꿈을 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희망의 정원, 로비의 조각상, 그리고 사람들의 미소 속에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의미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백화점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용기와 사랑이 세운 사람들의 심장이 뛰는 곳입니다.